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가워즈 빅뉴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네. 이제 11월입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네. 11월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요. 이제 곧 있으면 또 연말 크리스마스 얘기 들릴 것 같고 그러고 나면 2024년 한 살을 또 먹게 됩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것보다 더 네. 두려운 건 네. 우리가 9월, 10월 너무 이제 고금리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참 네. 어려운 2달 정도를 보냈는데 네.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사실 좋지 않더라고요. 11월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 저희 뉴스 통해서 한번 그런 부분들 풀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슬라 뉴스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에 정말 많이 빠져 있어요. 네. 테슬라가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국내 2차 전지주들의 하락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얼마나 더 빠지려고 이러는 건가요? 테슬라도 빠지긴 진짜 빠졌죠. 한 달 새에 20% 가까이 빠진 거고요. 최근에 추세를 보면 주가는 5개월 내 최저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네.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지금 한 발짝 물러서서 냉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네. 저는 믿고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역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어느 나라 사람이건 간에 그리고 웬만한 계층에 있는 분들은 새 차를 사기가 약간 쉽지 않은 그렇죠. 그런 구간이죠. 부담스럽죠. 좀 차 없잖아요. 네. 차를 산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마찬가지, 미국 대부분이 할부하거나 리스하고 차를 뭐 현금으로 산다?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좀 부담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는 날 강력하게 경고 및 우려의 목소리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5%가 넘는 기준금리에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요. 평균적으로 새 차를 사잖아요. 평균적으로 내는 할부나 리스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0 이상 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차의 평균을 냈을 때 네. $1,000면 우리나라 돈은 지금 130만 원, 140만 원 정도를 자동차 할부금으로 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아무리 미국에서 월급이 많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굉장히 계층이 부담스러워요. 네. 나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한 1년에 뭐 20만 불, 30만 불, 40만 불 버는 사람들은 뭐 걱정이 없을 수 있지만 미국 사람들 평균 7에서 8만 불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네.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동차 값 그리고 집세 내는 거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지금 멕시코에 새로 공장을 늘리고 싶은데 얘들도 우리가 돈을 차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금리가 비싸니까 네. 투자하기도 쉽지 않고 소비가 쉽지 않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했고 이런 것들이 되니까 자기는 일론 머스크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가격을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네. 가격을 계속 내리니까 결국은 마진의 압박이 있는 거죠. 수익성이 안 좋아서. 네, 물론 생산에 대해 비용 낮출 수 있다고 하는 바탕이 있지만 네. 그래도 이게 한때 뭐 40~50%였던 마진율이 10% 중반까지 막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거기다가 마진율을 줄이고 역시 또 마진을 주다 보니 순현금 흐름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순현금 줄어드는 거가 작년에 같은 시기에 비해서 지금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테슬라가 물론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돈을 벌지만 다른 자동차 회사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그래서 어떤 마진의 압박, 순현금의 감소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에 과거보다는 분명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월가 의견은 극과 극인가 맞긴 맞지만 전체 의견 평균이 여전히 중립 정도 있겠고요.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도 최소 4곳 정도는 목표 주가를 내린 것도 현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가 아무래도 이 전기차 시장에서는 탑인데 이 테슬라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다른 쪽은 어때요? 다른 쪽은 말할 것도 없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차 회사 중에서요. 전기차 회사에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2개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네. 뭐 작은 거 뭐 있겠죠. 그렇지만 네. 우리가 보는 아는 것 중에 2개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기차로 돈을 번다? 그건 거의 없는 겁니다. 기존의 레거시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돈을 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는 것이 현실이겠고 이번 실적 시즌에도 그런 것들이 여지없이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그게 보면 두 회사가 테슬라랑 중국의 BYD입니다. 두 회사만 순수 전기차이고 이들이 돈을 버는 회사. 네. 나머지는 지금 다 적자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메르체데스 벤츠 아시잖아요. 네. 이제 유럽에 상장돼 있습니다. 실적 발표하면서 회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실적 발표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CF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가격은 브루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좀 잔인할 정도로 네. 가격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잔인한 가격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면서 지금 전기차 업계 가격의 싸움에 대한 치열한 모습이 이렇게 서로 인하하고. 네, 포드도 전기차 시장에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실적 이번 주에 발표했는데요. 2023년에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아예 전체적으로 처리하게 됐고요. 이거는 뭐 정제방 전체 가이던스를 처리했어요. 왜냐하면 UAW 이제 파업 때문에 여파인 또 합의를 봤다고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좀 그렇죠. 계산을 세려야 되니까 실적 가이던스를 제외했고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이런 것도 규모를 크게 많이 줄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번에 포드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어느 정도 돼 있냐면요. 지난 2분기에는 전기차 한 대 팔 때마다 얼마를 손해 말하냐면 32,350달러를 손해 본다 그랬어요. 한 대 팔 때마다. 전기차 할 때마다.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게 올라서 지금 보면 36,000달러 손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많은 회사들은 딴 거로 내연기관을 해서 돈을 벌어서 메꾸고 그동안 기술력을 축적하면 되겠는데 지금 대부분의 회사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현대차에서 엊그저께 미국에서 파는 현대차 아이오닉 6 있죠. 네. 아이오닉 6의 가격 인하를 대폭적인 가격 인하를 발표했는데요. 와, 네. 이것도 역시 그 안에 등급마다 다른데요. 가장 저렴한 거가 SE 스탠다드 레인지 RWD라는 그런 모델이 있는 모양이에요. 기존보다 4,100달러를 내리면서 38,615달러로 내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7, 8% 많게는 10% 가까이 다 내렸어요. 네. 물론 말로는 현대차에서 발표를 보면 지금 규모의 공제가 되고 코스트 리덕션 생산 비용 절감으로 내렸다고 했는데 그거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동차가 안 팔리기 때문에 지금 네. 가격을 내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모든 것에 나온 결과가 그나마 현대차는 올해 들어서도 아직까지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메르체데스 벤츠 12.86%, 포드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지금 16%나 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회사가 지금 좋지 않고 특히 전기차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두 회사 빼놓고는 한마디로 엄청나게 돈을 잃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결국에는 금리가 좀 안정화를 찾아야 네, 그렇죠. 뭐 종목들도 이제 좀 괜찮아지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실적도 네. 괜찮아지면 이제 전체적인 시장도 활기를 좀 찾을 텐데 말이죠. 네. 이번에 일단 FOMC 어떻게 나올지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애플의 실적 발표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이번 주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11월 FOMC 그리고 애플의 실적 발표인데요. 2일에 이제 실적이 나옵니다. 네. 지금 좀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애플은 이제 우리나라 시간은 금요일 새벽에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실적 컨센서스 보면 주당 이익은 1.3달러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 발표를 할 때 네.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1.29달러였으니까 조금 늘어난다. 매출은 이번에도 역시 마이너스 납니다. 매출은 작년에 900달러에서 이번에 841억 달러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지난번에 어땠느냐? 지난번에는 이런 애플이나 아이패드 같은 거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도 역시 회사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서비스 항목입니다. 서비스 항목. 서비스 매출 8%나 올라가면서 지난번에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평균적으로요. 실적 발표한 날, 그 다음 날이 되겠죠. 애플 경우에는 장 끝나고 나니까 평균 1.3% 올랐었던 통계는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역시 아이폰이나 이런 것보다는 서비스 매출로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에 애플이 서비스 구독료를 일제히 지금 미국에서 올려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면서도 역시 아이폰 자체보다는 역시 이번에도 핵심적인 건 서비스 매출이 어떻게 시장을 끌고 나가고 있을지 정도가 관심 있을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애플은 연간 주가 흐름을 보면 8, 9월 정도에서 10월은 약간 슬로하다가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많이 좋아지는 걸 했는데 이건 전체적인 시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은 일단 기본으로 한번 기대해 보셔야 되겠고요. 진짜 애플의 핵심적인 실적은 3분기보다는 역시 그들의 입장에서는 4분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월까지 해서 보더는 일부 반영됐고요. 신제품이 나와서 팔리는 게 11월, 12월, 1월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때 이유가 매출이나 순현금으로부터 전보다 집중돼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연간 상승 확률이 가장 높았던 달은 7월과 10월이었는데 10월은 아직까지 보합에서 마감됐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11월과 12월에 대한 기대감은 전체 주식시장과 함께 애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뉴스는 바로 위워크 소식인데요. 최근에 위워크 굉장히 또 좋지 않다 이런 뉴스들 막 전해졌었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파산 신청을 한다라고 하네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단독 기사가 되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웬만한 도시에 뭐 몇 개씩 있었던 있어요. 걸로 네. 컸었었는데요. 위워크가 드디어 이제 어려움을 겪다 이제는 파산 신청을 한다고. 그러니까 빠르면 다음 주에 네. 파산 신청 공식적으로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일단 단독 기사를 썼습니다. 한때 이 가치가 지금 한 2억 달러 지금 안 되거든요. 네. 최고리 회사 가치가 470억 달러가 있어요. 470억에서 그럼 지금 2억 달러까지 떨어졌나요? 2억 달러에서 없어지면 2억 달러, 몇 천만 달러 주겠죠. 주가 흐름 보면 일단 주가는 2달러 초반에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네. 이제 그 파산되면 네. 거래가 안 되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는데요. 미국에서의 상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쉽다는 거 먼저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극히 예외적인 걸 제하면 이익이 안 나면 우리나라는 상장을 안 시켜요. 적자 기업들이 상장하기 어려워서 이제 미국으로 많이 가잖아요. 뭐 쿠팡처럼. 그거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일부 예외적인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렇지만 실제 그거는 거의 적용이 잘 안 되는 게 네. 한국인데요. 미국은 그런 상관없습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꿈과 희망이 넘쳐나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거기 태울 수 있는 정도가 규모가 네. 되면 상장을 시켜주는데 여기서 그 다음 게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미국에서 상장한다고 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상장한 기업들 중에 40% 정도는 신규 상장 40%는 7년 안에 상장 폐지됩니다. 그래서 사라지기도 또 엄청 쉬워요. 이건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슨 대기업이다 누가 투자했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한번 투자해 보는 거죠. 발 담그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갖고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핵심은 이름값 그리고 네. 무슨 사람들이 많이 떠드는 게 아니라 이익을 내냐 안 내느냐 그 싸움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옥도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파산 신청하는 거 아니냐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가 그 설명하고 사례를 얘기하더라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제가 그냥 드라마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에 보시면 여러분은 애플 TV 혹시 보시는 분들 구독해서 보는 분이면 제가 강추하는데요. 우리나라 제목으로 보면 우린 폭망했어요. 뭐 이렇게 나왔어요. 아하. 우린 폭망했어요. 그리고 영어로 보면 We Crashed라는 거로 제목이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어떻게 창업했으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돈 맛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변해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돈 맛을 보고. 그래서 혹시 이번 주말에 이런 거 좀 좋아하시고 좀 미국 기업의 흥망성쇠를 이해하고 싶으시면 이 우린 폭망했다 미드 한번 꼭 찾아서 보실 기회를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해서 11월 첫 주에 주목할 만한 기업부터 뉴스까지 좀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제 또 한 주를 보내고 나서 주말이 지나면 아마 FOMC 결과라던가 네네. 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그리고 애플의 실적 발표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정리가 또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그 부분들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도 여러분 힘내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